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사상 최악의 미국 고용지표, 앞으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썸네일에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대사는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자주 나오던 대사인데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과거 차트인데 바닥을 찍고 주식 상승기를 주식의 여름이라 부르고 고점을 찍고 주식이 하락하는 시기를 주식의 겨울이라 부릅니다. 지금 현재 증시는 주식의 여름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승장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인데 지금 연준에서 시장의 돈을 꾸준히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식에 겨울이 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겨울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도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즉 돈을 조금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겨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증시 조정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경제지표를 간단히 점검해보고 앞으로 증시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3가지 시나리오만 체크하면 재미가 없죠. 이러한 3가지 시나리오가 다가올 수 있는 그 정확한 시점까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에 위기하면 코로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저 역시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11월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4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10월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 회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10월 대비 반토막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인 실업률은 소폭 감소한 6.7%를 기록했지만 취업 포기자가 40만 명 늘어나면서 노동 참여율 자체가 떨어진 게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조사 대상 모수가 조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중요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연구 해고자 비중입니다. 여기 회색 꺾은 선 그래프 보이시나요? 코로나 이후에 연구 해고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 해고자 비중이 10월달 33.4%에서 11월 35.0%로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서프라임 경제위기 2009년 11월 달에는 44.7%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수치까지는 찍을 기세입니다. 오른쪽의 회색 막대 그래프는 연구 해고자의 절대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연구 해고자의 절대 수치를 보면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12월 고용시장에서는 연구 해고자 비중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던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냥 신고가도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나라가 쓰러진다, 이런 말이 많은데 오히려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부양책 합의가 지지부진한데 경제지표가 좋지 않으니 이거 경기부양책 빨리 합의시켜주겠지. 그리고 연준에서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의 돈을 풀고 있는데 이 정도론 부족해 보인다. 더욱더 돈을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2가지 기대감 속에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시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3가지 이벤트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원래 공화당은 5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민주당은 2.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 발 양보했습니다. 신속한 부양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9,080억 달러로 경기부양책 규모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5천억 달러 수준의 부양 주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여전히 협상은 어려워 보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양 당이 주장하는 경기부양책의 규모 차이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는 12월 11일까지 지원안을 승인해야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매체에 따르면 일주일짜리 단기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서 12월 18일까지 데드라인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년에 새 정부가 꾸려지고 나서 부양책을 통과시켜도 되지만 지금 미국은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당장 부양책이 없으면 12월 경제지표 또한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연준은 지속적으로 돈을 더 풀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 합의를 먼저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인 마감일 12월 11일 이때까지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주가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와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책 합의가 되면 재무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그 채권을 사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지금 달러 공급으로 인한 달러 인덱스 하락, 신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채권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방향이 조금 주춤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하락하던 달러는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있고 상승하던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2조 달러의 돈 풀기까지 기대했었는데 지금 9천억 달러로 돈 푸는 규모가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 부양책 합의가 되지 않으면 완벽한 되돌림, 즉 달러 상승, 10년물 금리의 하락, 완벽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달러는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주로 올랐습니다.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되돌려지면 경기 민감주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은 연준회의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12월 연준회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이때 매입하는 채권의 만기를 확대해 줄 거다. 이러한 김칫국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해 줄 거다. 이런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연준은 그냥 예전과 비슷한 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이런 말만 했습니다. 우리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 양적 완화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나는 더 양적 완화를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 제발 너네들 경기 부양책 먼저 합의를 해줘. 그래야 내가 더 양적 완화를 해줄게. 지금 연준은 매달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만약에 12월 연준회의에서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즉 추가 채권 매입에 신호가 없다면 당연히 10년물 금리는 위로 튈 수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이걸 사줘야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걸 갑자기 안 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10년물 금리는 튀겠죠. 그럼 사람들은 연준에 실망해서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채권 금리가 생각보다 꽤 높네? 저거 사볼까? 이러면서 사람들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 자산인 채권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 역시 11월 영상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지금까지 11월 연준회의를 제외하고 미국 연준회의 전후를 기준으로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연준회의 전에 주가가 좋았다면 연준회의 끝나고 주가는 떨어졌고, 만약 연준회의 전에 주가가 좋지 않았다면 연준회의가 끝나고 주가는 좋아졌습니다. 물론 9월달처럼 연준회의 전에 주가가 좋지 않았고 연준회의가 끝나고도 주가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연준회의는 증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15일 연준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시 악재는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입니다. 이것은 당장 일어날 게 아니라 내년 1월 5일에 발생합니다. 지금 상원 의석이 2개 남았습니다. 이 2개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상원 의원은 50대 50 동률이 되어서 이 경우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이미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 돈을 마음 놓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회복이 더욱더 가시화되면서 경기 민감주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분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놓고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3가지 이벤트를 체크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짜도 표시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